자, 여기 정말 흥미로운 부동산 퍼즐이 하나 있어요. 겉보기엔 완전 하자투성이 같은데 잘만 파고들면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뭐 그런 투자건이죠. 저랑 같이 이 골치 아픈 퍼즐 한번 풀어보시죠. 자,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. 땅을 사는데 시세보다 무려 70%나 싸게 살 수 있어요. 와, 대박이죠?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. 그 땅 위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건물에는 법적으로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. 자, 이거 덥석 물어야 할까요? 아니면 그냥 함정일까요?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투자 시나리오를 한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뜯어볼 겁니다. 먼저 대체 어떤 땅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그리고 이 땅 주인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법적 보호막의 정체.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거겠죠. 이 문제를 수익으로 바꾸는 투자자의 3단계 공략법.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지, 마지막으로 과연 이 투자가 나한테도 맞는 건지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, 수수께끼의 토지입니다. 부제는 투자자의 딜레마인데요.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한 경매 물건에서 시작됩니다.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.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서로 다른 그런 경우죠. 자, 여러분이 경매에서 이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제 이 땅은 내 겁니다. 기분 좋죠.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. 내 땅 위에 떡하니 서 있는 저 건물 있잖아요. 저건 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섹션입니다. 보이지 않는 법적 보호막. 아니, 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? 이 말이죠. 바로 그 법적인 한계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관습법상 법정지상권. 아, 이름부터 좀 어렵죠.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원래 땅이랑 건물이 한 사람 거였어요. 근데 경매 같은 걸로 주인이 확 갈려버린 거예요. 그렇다고 갑자기 이제 땅 주인 바뀌었으니까 건물 부수세요 하면 너무 황당하잖아요. 그래서 법이 딱 정해준 거예요. 건물은 그대로 놔둬라. 건물 주인이 남의 땅이라도 계속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. 이게 바로 건물 주인을 위한 일종의 보호막인 셈이죠.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바로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. 아니, 그냥 땅 주인이 당신으로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멀쩡한 건물을 부숴버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,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법이 건물 공동 소유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권 행사를 딱 막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방패를 씌워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골치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죠. 이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? 세 번째 섹션, 바로 투자자의 3단계 공략법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 전략이죠. 전략은 아주 명쾌하게 딱 3단계로 나뉩니다. 첫 번째, 이 땅의 약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아주 싼 값에 사들인다. 두 번째, 땅을 사자마자 건물주들한테 월세를 받아서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걸로 끝이 아니죠. 장기적으로 이 부동산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든 출구 전략을 준비한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 단계, 저가 입찰. 생각해보세요. 법정지상권이라는 복잡한 권리가 얽혀 있으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이고 머리 아파 하면서 그냥 지나치겠죠? 바로 그래서 이런 땅은 보통 시세의 70%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싸게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바로 이 제약 조건이 우리에겐 엄청난 할인 쿠폰이 되는 셈이죠. 자, 두 번째 단계는 즉각적인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. 땅을 싸게 샀다고 끝이 아니에요. 낙찰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땅 위의 건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땅 사용료, 이걸 법적인 용어로는 지료라고 하거든요. 이 지료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. 이 지료가 보통 감정가의 연 4%에서 7% 정도 되니까 어지간한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아주 쏠쏠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어주는 거죠. 자,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. 장기전 마스터하기. 그냥 월세, 그러니까 지료만 받으면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 부동산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면 더 좋겠죠? 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여기에는 약간의 인내심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 출구 전략입니다. 먼저 땅을 낙찰받자마자 건물주들에게 지료를 청구합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나와요. 바로 2년입니다. 만약에 건물주들이 2년치 지료를 계속 안 내고 버틴다? 그럼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깁니다. 법원에다가 저 사람들 법정지상권 없애주세요 하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. 이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? 건물주들을 지켜주던 그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마침내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아주 싼 값에 그 건물까지 인수할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. 대단하죠? 정리하자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성공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. 첫째, 건물주들이 지료를 꼬박꼬박 잘 낸다? 그럼 우리는 연 4에서 7%의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는 아주 훌륭한 임대사업가가 되는 겁니다. 나쁘지 않죠? 둘째, 만약 그들이 2년간 지료를 안 내고 버틴다? 그럼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건물까지 통째로 먹고 이 부동산의 완전한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. 사실상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우리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게임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. 듣다 보니까 굉장히 솔깃한데 과연 이 투자가 당신에게도 맞는 전략일까요? 마지막으로 한번 현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물건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 최종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첫째, 서류상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있는 건물, 즉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. 있다면 이걸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청에 꼭 물어봐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. 둘째, 예상되는 지료를 바탕으로 내 투자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. 혹시라도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에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는가? 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긴 싸움을 버텨낼 인내심이 나에게 있는가?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렇다면 대체 어떤 투자자한테 이 전략이 딱 맞는 걸까요? 장기적인 월세 수입도 좋고 기회가 되면 건물까지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서 몇 달 안에 빨리 팔고 나가려는 단타 투자자에게는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. 절대 짧게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.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초보 투자자라면 섣불리 혼자 뛰어들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모든 위험과 수익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전략은 다 알려드렸습니다.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그 방법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. 하지만 진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 땅에 잠자고 있는 진짜 가치를 깨울 수 있는 그 인내심, 당신은 가지고 계신가요?